시티그룹이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달로 미뤘습니다. 원래 6월에 내릴 거라고 했는데 석 달이나 뒤로 밀렸어요. 이 소식 듣고 불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저는 이번 뉴스를 보고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냐고요? 지금부터 그 이유들 하나씩 풀어드릴 건데요. 이거 다 듣고 나시면은 이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겁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먼저 지금 상황부터 빠르게 짚고 가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그러니까 미국 연준이죠. 올해 3월달에 금리 그대로 동결에 섰습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3.5에서 3.75%포인트 사이인데요. 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빚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죠. 이 금리를 내린다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돈을 빌리는 비용이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돈 빌리기가 쉬워지면 사람들이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그 돈이 주식이나 코인 같은 곳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항상 기다립니다. 근데 시티그룹이 뭐라고 했느냐? 원래 6월쯤에 금리를 내릴 거다 했는데 이제 9월 달은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전망을 바꾼 겁니다. 심지어 IMF,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라는 세계적인 경제기구가 있는데요. 이 기관이 올해 4월 2일에 공식 보고서를 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 2026년 금리를 내릴 만한 여지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조금 강력한 표현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코인은 당분간 안 오르는 거 아니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금리 안 내리면 돈이 안 풀리고요. 돈이 안 풀리면 코인 같은 위험 자산에 돈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면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이 비트코인 ETF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비트코인을 직접 매수하지 않아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만든 상품인데요. 이 기관들, 그러니까 큰 손들이 주로 이걸 통해 가지고 비트에 투자합니다. 근데 이 ETF에서 최근에 5주일 동안 40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한국 돈으로 대략 5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돈이 빠져나간 거죠. 보통 이런 뉴스가 나오면 큰 손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이걸 뒤집어서 보면요. 팔 사람들은 이미 다 팔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한 사람들 평균 매수 가격이 대략 9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6만 7천에서 6만 8천 달러 사이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 그래서 버티다 못한 사람들이 지난 몇 주일 동안 쏟아져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시장에서 매도 압력이라는 게 있어요. 팔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겠죠. 근데 팔 사람들 이미 다 팔고 나가버리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안 팔겠다 버티는 사람들입니다. 이 상태에서 새로운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상태에서 새로운 돈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확 뛰겠죠. 바닥 근처에서 매도 물량이 말라붙는 구간들, 이게 지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조금 더 큰 그림인데 달러 이야기입니다. 미국 달러가 2025년 주요 통화 대비했을 때 7에서 9% 정도 하락했죠. 유로는 13% 상승했고요. 영국 파운드화는 7에서 8% 올랐고요. 달러가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랑 무슨 상관이냐? 역사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약해지는 시기, 비트코인이 오히려 강력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다른 자산을 찾게 되고 금도 상승하고 비트도 올라가고 달러 말고 전부 다 다른 데 넣어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흐름들이 이미 시작된 상황이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일부 분석가들 측에서는요. 본격적인 유동성 확대 장세,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확 풀리는 시기가 2026년 하반기에서 2027년 사이에 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은 아직까지 그 전 단계라는 거죠. 이유 하나만 드려보자면은 지금은 댐에 물이 차오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직까지 수문은 안 열렸지만 물은 계속 차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비트코인 공급 쪽 얘기를 드려볼게요. 대부분이 잘 모르는 부분인데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만 만들 수 있게 설계되어 있죠. 그 중에서 아직까지 채굴되지 않은 비트가 132만 개가 남아 있습니다. 전체의 7%도 안 되는 양인데요. 여기에 비밀번호 잃어버려가지고 영원히 꺼낼 수 없는 비트 300에서 400만 개가 추정됩니다. 이걸 전부 다 합쳤을 때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이 비트코인 수량 자체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적다는 뜻입니다. 이게 금리 인하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동안에도 비트코인 공급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새로 채굴되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죠. 분실되는 양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어느 순간 금리가 내려갈 거고요.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할 겁니다. 또 줄어든 공급에 갑자기 수요가 몰리게 된다는 거고 말 그대로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아지면 가격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진다. 그렇다면 늦어질수록 나중에 오는 그 반등의 힘이 더 강력해진다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잔밋빛이냐? 또 그건 아닙니다. 스탠더드 차타드라는 이 큰 은행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관련 경고를 내놨어요. ETF에서 돈이 계속 빠지고 또 금리 인하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고 있죠.
기름값 올라가면은 물가가 다시 갈 수 있는 거고, 또 물가가 오르면은 연준이 금리를 더 안 내리려고 할 겁니다. 이 파월의 연준 의장도 3월달 기자회견에서 유가 상승이 인플레 전망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직접 인정을 했었고, 올해 물가 전망을 2.4에서 2.7%로 올렸고요. 이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올해 안에 금리를 확 내린다, 이렇게 확신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 하나만 딱 정리드리자면은, 지금 공개된 자료들 한번 종합해보면요, 올해 상반기 이 금리 동결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9월달 FOMC에서 25bp, 그러니까 0.25% 정도 인하가 한 차례 나오게 되면서 연말쯤에 한 차례 더 나오는 게 현재로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보는 그림이고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되느냐? 상반기 동안은 지금처럼 65,000에서 75,000달러 사이에서 오락가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또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구간들. 근데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시작되는 시점, 9월달 전후로 ETF 자금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흐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기관에서는 연말 비트 가격을 12만 달러에서 17만 달러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금리 인하가 늦어진 건 맞습니다. ETF 매도 압력은 상당 부분 소진됐고요. 달러는 이미 약세로 돌아섰고요. 비트코인 공급은 역사상 가장 타이트한 상황입니다. 이 세 가지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지금 문제는 금리가 내려올 거냐 아니냐, 이게 아니에요. 내려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바로 이거겠죠. 그럼 다음 영상에선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다뤄볼게요. 이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먼저 반응하는 코인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내가 단기로 진입을 했는데 흐름 좋아 보인다고 해가지고 그냥 그걸 끝까지 들고 가는 것보다는 또 중간에 쉼표 구간을 넣고 가는 게 좋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처음에 계획한 목표 타점까지도 도달을 했는데 내가 가진 느낌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유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처음 목표 타점이었었던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 즉 내 것으로 우선 만든 다음에 이 시장 흐름들을 냉정하게 보고 진입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 뜻은 정말 쉽게 느껴보기 좋은 방법 중에는 그냥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더 갈 것 같다, 이런 감정하고 실제로 매도 수익 실현까지 완료하고 나서 재진입을 할지 말지 보는 감정 자체가 이게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어땠었죠?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오브스라는 코인 진입 이후에 목표가 도달했죠. 그리고 나서 흐름이 좋았어도 바로 진입하는 게 아니라 이 시장 흐름을 냉정하게 내 보유 코인이 아닌 상황에서 지켜보고 난 후에 여기서 괜찮다라고 판단되면은 다시 진입하는 방향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지 라인에서 하락했을 때 안내를 드렸어요. 이 대부분의 단기 알트코인들이 하시는 분들의 아쉬운 매매 방법 중에 하나가요, 더 상승할까봐 팔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항상 내가 매수를 할 때는 내가 정한 목표 타점은 지켜나가면서 수익 실현과 익절에 대해서 습관이 되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폭락장에서 XRP 1830원 그리고 1900원서 이렇게 두 차례 분할 매수 들어갔던 물량들, 이번에 2200원 단기 매도하면서 깔끔하게 나왔죠. 그리고 이어지는 최근 시장은 리플을 비롯해가지고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메이저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으면서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던 시장 매수세들 지금 다 어디로 갔을까요? 현재 소규모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소규모 알트들 같은 경우는 적게는 5%에서 10에서 15% 상승은 기본이고요. 20%에서 40%까지도 이 순환 매매 테마 장세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WA, 디파이, 웹3 테마는 물론이고 중국 관련 코인들까지도 번갈아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메이저 알트들만 보유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루한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실제로 이런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테마 흐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온톨로지가 40% 급등했었죠. 이 지난 차트 패턴을 살펴보시면은 온톨로지 상승 이후에 가스코인이 후발주로서 상승을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단순하게 알고 있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 차이이기 때문에요. 이번에 가스코인으로 빠르게 수익 창출이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모나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지속적으로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수익을 내서 매도한 이후에 추가 타점을 잡고 또 다소 비싼 가격에 2차 진입해가지고 오히려 더 비싼 가격에 매도까지 하고 완벽하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로 수익낸 카이트 코인 같은 경우는 RSI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었던 데다가 이 단기적인 급락세가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 추락이 빨랐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이런 투자 격언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바닥 지지가 완벽하게 확인된 경우에서는요, 오히려 단기 반등이 크게 나오는 특성을 활용해서 또 빠르게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포트폴리오는 투트랙 전략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나 리플, XRP 이런
메이저급들에 대해서 중장기 비중에 대해서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가져가시되 중간중간 알트 시장이 반등 기미를 보일 때마다 잉여 자금들 활용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 수익금으로 중장기 포트폴리오의 계좌 투자금을 늘리셔도 되고요. 또 개인적으로 가족분들과 밥을 먹거나 옷을 사입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따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런 알트 장세가 매번 나오는 게 아니죠. 알트코인 하락장도 분명히 옵니다. 하락장에서는 확률이 높은 경우에만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타점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20%, 40% 상승하는 장세는요, 당연히 기회의 장세인 거고 이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얻은 수익으로 다방면에 활용하시고요. 또 혼자 하셔도 좋고요. 우리와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나 텔레그램으로서 전달 도움 드리고 있고 이것 외에도 저희 채널 차원에서 기본적인 타점을 잡는 방법, 언제 사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거시경제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자세하게 영상 강의로서 풀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드리는 것뿐만 아니라요, 고기 잡는 방법까지도 같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이것만큼은 명심해주세요. 저희 채널이 투트랙 전략을 강요드리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매매 패턴이 있는 거고 모든 매매 패턴을 존경하고 존중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이 투트랙 전략이라는 방법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만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고요. 안 하실 분들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